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26.8포인트 0.79% 오른 16,154.3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앤포스 500지수도 8.8포인트 0.48% 상승한 1,838.63에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역시 3.3포인트 0.08% 오른 4,244.03으로 장을 마쳐 7일째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난 1월 산업 생산이 6개월 만에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연준은 미국의 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첫 감소세입니다. 산업 전반의 활동 지표로 간주되는 설비 가동률은 0.4% 하락한 78.5%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산업 생산 0.3% 증가, 가동률 79.3%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연준은 제조업 생산의 감소 원인에 대해 혹한으로 인한 일부 지역의 생산 중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시장 전망을 상회했습니다. 톰슨 로이터와 미시간대는 미국의 2월 소비자 기대지수 속보치가 81.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시장 전망치 80.6은 상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지난 1월 수입 물가도 예상 밖의 상승세를 나타내며 2달 연속 올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과 상반된 결과로 전문가들은 지난달 수입 물가가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3% 증가하는 등 유럽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0.06% 올랐고 독일 닥스 30지수와 프랑스 카크 40지수도 각각 0.68%와 0.63%씩 상승했습니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해 4분기 유로존 GDP 속보치가 전분기에 비해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분기에 기록했던 0.1% 증가와 시장 전망치 0.2% 상승을 상회한 것입니다. 이로써 유로존 GDP는 지난해 2분기에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0.3% 증가를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경제가 지난해 4분기에 강한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1월 신규 은행 대출 규모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이 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에 대한 고삐를 세게 조이지 않았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월 중국 은행권의 신규 대출 규모가 1조 3,200억 위안으로 지난해 12월보다 약 4배 증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1월은 은행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많이 대출해 주려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규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올 1월 신규 대출 규모는 2010년 1월 이후 최고일 정도로 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까지 상승하며 주간 기준으로 올 들어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적게는 2%씩 올랐고요. 많게는 3% 육박할 정도로 상승한 지난주였는데요.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도 힘이 됐지만 무엇보다 지표가 부진해도 날씨 탓이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역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1월 산업 생산 예상 밖에 0.3% 증가가 아닌 0.3% 감소로 나왔음에도 혹한 때문이야 라면서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오히려 예상치를 상회한 소비자 기대지수 그리고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인 수입 물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엇보다 유로존의 4분기 GDP마저 전분기보다 올라서면서 3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살아나는 유럽 경기에도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 유럽 증시를 통해서도 드러났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 우리 증시 모습도 괜찮았죠. 옵션망의 부담 털고 나서 코스피가 1940선을 회복했었고 코스닥도 7거래 연속 오름세를 띄었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입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성촌놈의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래너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반갑습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거래량 적은데 고생하시는 우리 증권 동료 여러분, 그리고 펀드 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해외 증권사 펀드 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성촌놈입니다. 네, 거래대금 진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흔들리면서 변동성은 조금 있지만 1970선까지 올라설 모양입니다. 옵션 만기 끝나고 나니까 곧바로 수급이 조금 좋아지면서 종가상 1940포인트까지 올라섰는데요. 삼성전자도 하루 만에 130만 원대를 회복했고 이례적으로 유틸리티 섹터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었죠. 아닌 게 아니라 지난주 미국의 상승률은 주간 단위로 올 들어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대외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주간 전망과 필요한 전략까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글쎄요, 요즘에 그 증권 그 시장을 보면서 우리 속된 말로 처녀가 아기를 임신을 해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뭐 하고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뭐 일단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에 따라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여러분 우리 생취자 여러분은 흔들림 없는 우리 시황, 특히 아침 방송의 시황을 꼭 보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볼 것 같으면 주는 크게 의미 없는 주봉입니다. 의미 없는 주봉인데 주 일봉이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주가의 이제 시세가 시작입니다. 심리도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40 정도거든요. 심리가 40인데 심리가 추가적으로 빠질 게 별로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주로 봤어도 주가 자체가 이제는 최저 행보 국면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주가 자체가 지난 금요일 날은 주가가 큰 폭이 됐지만 특히 목요일 날 만기날 거의 접어버렸거든요. 접는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면서도 계속 이제 간다. 접으면서도 간다 이런 말입니다. 접으면 간다 이런 말인데 일단 저는 여러분 이제 1970포인트 가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지수가 간다는 것은 1등주 꿋꿋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여러분 그때 누가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안 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130만 원 이하는 분명히 저점 매수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 했습니다. 삼성전자 100이 이제 저점 매수인데 삼성전자 결론은 이제 오늘 또 이제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상관없죠. 글로벌 증시가 뜬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뜨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주간 상승률이 이만큼 폭등했습니다. 폭등했다는 것은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폭등했느냐 거기에 이제 많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가장 민감한 반도체 지수 같은 거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신고가 갱신 이 부분이 볼 때 이제 함부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양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제가 이제 주가가 이번에 누차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이게 이제 급락 절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나쁜 짓 하더라도 이제 자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남미의 통화라든지 이런 불안을 야기시킴으로써 자기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할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 대세 하락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국 증시의 대세 상승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냐 제가 볼 땐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했죠. 미국 증시 신고가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뭐 하느냐 이런 묻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볼 때는 눌러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가의 하락 부분인데 하락의 2분의 1짜리가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1970포인트짜리입니다. 이 자리까지는 주가는 반등의 국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오늘부터 이제 전환선이 상승을 합니다. 오늘부터 전환선이 상승하는데 전환선 상승이 굉장히 폭이 커요. 전환선 상승이 폭이 크다. 이 말은 뭐냐면
전환선과 기준선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골드 크로스가 난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이제는 뭐 급락 나오도 그날 바로바로 올라온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분명히 한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가가 반등을 꽤 했습니다.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고 상승 추세는 전환선과 기준선 그리고 구름의 앞에 선행 구름, 이 붉은 구름이 분명히 바뀌어야만이 상승 구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해도 지난 금요일 같은 지뢰를 계속 묻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 자체가 재밌죠? 코스닥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지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한 20일 정도는 계속 박스권 510에서 520 사이에 박스권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한 열흘 후에는 한 번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 기준선을 동선으로 해가지고 계속 박스권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물에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이 255가 제가 257.50이 중심 가격으로 했는데요. 오늘은 250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 저점에서 콜 매수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저만 안 듣고 뭐 단순하게 라인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고 그런 식으로 했던 분들이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꾸준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꾸준하게 갖고 못 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꾸준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요. 일단 주식은 더욱더 더 강한 모양을 보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한 모양을 보여도 한 번의 감정들은 계속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랬다. 크게 감정이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끈질기게 갖고 계실 분은 갖고 계시지만 자기가 매매에 테크닉이 있는 분들은 짧게 매매를 한 번씩 하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콜 레벨을 계속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유가가 100불이고요. 금이 여러분 보다시피 1300불 넘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로벌 경기가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개인들이 서서히 풋에서 물리고 있습니다. 콜옵션 매도, 선물 매도에서 물리고 있고 외국인들은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죠. 옵션에서 했지 선물에서 했지 하는데 기관들이 이번에도 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월 만기도 기관이 돈 먹고 있는데 지금도 서서히 이제 기관이 오늘부터 돈 먹게 생겼는데 기관이 돈 먹으면 특히 개인들이 물리면 물릴수록 기관들이 많이 당겨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개인과 기관들 외국인은 일단 양다리거든요. 개인과 기관의 양다리 부분을 한번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선물 동향에서 베이시스는 안 맞아 들어가요. 베이시스는 굉장히 안 맞아 들어가니까 베이시스 보고 매매를 한다. 그거는 100점 100표입니다. 특히 최근에 하루 일교차,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그런 부분 베이시스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특히 요즘에 10시 전후에서 그 선물의 동향을 보고 판단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최근에 계속 깨졌습니다. 계속 깨지니까 10시 전후에 선물 동향을 보고 이미 손짓고 현치기 남들 다 하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여러분 깨지는 부분이니까 꿋꿋하게 한번 갖고 계셔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 상해종합 증시도 굉장히 영향을 우리 기쁨을 주는 증시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일본 증시의 약세인데 제가 최근에 보면 일본 증시의 약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상해 증시를 꾸준하게 한번 봐줄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오늘 위험 지표를 보시면 위험 지표가 바닥 라운드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위험 지표가 바닥이라는 것은 주가 자체가 추세적으로 계속 조금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위험 변동성 지표 자체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이 있는데 이 변동성 지수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저점에 있다. 저점에 있다면서 활동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면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둔탁한 상승이 있다. 둔탁한 상승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승을 천천히 올라가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접어가든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간중간 접어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ADX가 침체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ADX가 침체 국면에 들어왔는데 ADX 침체 국면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를 말하냐면요.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 종목이 굉장히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것은 큰 주식만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ADX가 굉장히 높은 가운데서 주가가 상승해야 됩니다. ADX가 굉장히 높은 가운데서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ADX가 낮은 가운데 상승하기 때문에 이 말은 식어버릴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식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저 말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냉철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절대 풀베팅은 안 된다. 항시 현금 일부, 아군의 일부를 원정으로 원격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현금 일부를 항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계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역시계 보시면 선물의 중심 가격이 여러분 보다시피 254입니다. 지금 볼 때 오늘 이제 이 선물의 중심 가격이 걸릴 것 같은데요. 선물의 중심 가격이 오면 선물의 중심 가격 위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선물 중심 가격이 254.50 위에 선물 가격이 여러분 보다시피 258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이 중심 가격이 263에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선물에 내가 조금 고통스럽다 견디면은 한 번 견딜 때마다 200만 원 먹을 수 있고 한 번 견딜 때마다 무려 300만 원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층층이 굉장히 있습니다. 위쪽에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견딜 때마다 최하 200만 원씩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한번 버텨봐라 이 말입니다. 버텨보면 추가적으로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말 들어보시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이 하고 선물의 평균 가격은 여러분 분명히 보이죠? 257.50 정도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여러분 주가가 245 가까이 갔을 때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평균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여러분 끝까지 버티라 했는데 안 믿고 선물을 매일매일 단타 촉세 매매하는 분들은 평생 가도 촉세밖에 안 되고 깡통밖에 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목균형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주가가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입니다.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보는데요. 큰 폭의 하락이 한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게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오늘은 굉장히 조심하는 날. 조금 뜬다고 추격 매수보다는 오늘은 굉장히 조심하는 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화요일로 보는데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큰 폭의 하락이 한번 접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세가 바둑 논스톱으로 상승하기에는 이 매물대, 후행 스팬의 매물대가 너무 크게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일목균형표 고급 강자, 중국 강자죠.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다음 주도 토요일 날 12시에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에 강좌가 있으니까 참석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바로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전력 투구는 하면 안 된다. 갖고 있는 종목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교체 매매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분명 1등 주식으로 교체 매매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저 시키는 대로 앞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나빠질 것보다 좋아질 게 있다. 그렇지만 좋아지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발목을 잡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씩 꺾고 크게 물을 먹일 때 여러분이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이 공포에서 여러분을 털고 가니까 여러분 공포에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견뎌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 한 번만 조심하면 되니까 시황을 항시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 편한 것을 아시고 수익을 말하다에 상세하게 했으니까 수익을 말하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성전염 신정원입니다. 네, 하락의 절반가량이 되는 1970포인트까지는 추가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 날 하락 쪽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니까 주의하자 당부 말씀 남기셨습니다. 현 장세는 포트의 주식 비중을 100% 채워갈 장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현금 보유 비중 어느 정도 갖고 가시면 좋겠고 특별히 선물 쪽은 단기 매매할 때도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도 가슴 깊이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남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미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멘토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잠하던 AI의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충남 쪽에서도 AI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때문인지 오늘 AI 관련주들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한 종목 한 종목 대응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이 서서히 힘이 딸리는 모습이 일단은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면서 뭐 자동차주라든지 조선주, 전기전자까지 힘을 내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이제는 서서히 강한 저항벽에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 이제 1940선 정도 되었는데 3거래일 동안에 치열한 돌파 시도가 있었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에 코스피 상승폭은 조금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조금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닥이 이제는 쌍봉 구간 그러니까 526포인트를 6포인트가 전고점인데 이 전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 해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주들 중심으로 또다시 순환매가 나와주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AI 관련주들 집중적으로 공통댕정을 꼽아드렸었죠. 50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바이오라든지 85, 이글벳, 후발주들 고려제약이나 뭐 명문제약까지 이런 정보들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의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희한하게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재료성 뉴스 그러니까 AI가 전라북도 정읍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신고가 뜸해지면서 이제는 방역에 대한 안심을 하고 있을 찰나에 며칠 전에 주말에 나온 뉴스가 강원도 원주라든지 지난주에 나온 뉴스가 강원도 원주라든지 충청도 방역에 뚫리면서 AI 재확산되는 아주 아찔한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찌됐건 충청남도나 강원도의 살처분이 시작이 되었고 이게 지금 고병원성으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이슈거리면 또다시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 관련주들도 영향을 끼치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주 동안 신고가가 주춤할 때 주가가 급등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희한하게도 공통점이 포착이 되면서 재료가 다시 한번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AI 관련주들 시간에 거의 대부분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도 그렇고 이글벳이나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8은 한 4% 정도 시간에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우리 상한가 팩토리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일단은 공략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따라잡자라고 공략을 하는 건 좀 잘못된 부분이겠죠. 벌써 목요일날 제가 AI 관련주들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강세 출발이 된다면 따라잡는 우를 범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저를 따라와 주신 분들께는요,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글벳이나 제일바이오, 타로, 이런 종목들도 다 좋지만은, 일단 50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지지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50 이외에도 말씀드린 종목들 전부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골고루 매수 타이밍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글벳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13일날 말씀을 드리고 한 3% 정도 상승 마감, 그리고 금요일에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1차 저항이 6,100원대입니다. 6,100원대. 그리고 2차 저항으로 보이는 게 6,700원 정도 되는 구간이니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6,400원 정도 되니까 1차 저항으로 있는 6,100원, 이 6,100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6,700원 부근까지 보시되 반드시 일단 그 부근에서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일단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가는데 시가와 고가가 6,1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6,100원 부근에서 빠르게 자르고 나오는 전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손놀림을 빠르게 전략적으로 임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일바이오나 이글벳 두 종목 패턴을 좀 보고 전체적으로 AI 관련주들을 판단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일단 두 종목이기 때문에 제일바이오 차트를 좀 보시면은 13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한 6% 정도 급등이 나온 모습이죠. 근데 금요일날 6%까지 다시 하락을 했다가 3.8%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달고 하락 마감을 하면서 상당히 좀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종목도 시간의 상한가가 안착하는 모습. 그래서 이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저항이 각각 한 4,000원 정도, 그리고 4,200원 정도 됩니다. 해서 오늘 이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면 한 4,000원 넘는, 조금 넘는 그런 가격권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지, 근데 오늘 만약에 제일바이오도 그렇고 이글벳도 그렇고 10% 이상 출발을 했는데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파루라든지 50, 고려대학, 명문제약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강세 출발했다가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은 어떤 AI 재확산 조짐이지 이 재료가 지금 처음 나온 그런 재료가 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탕이죠. 재탕. 그래서 이 AI 관련주들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글벳은 6,100원 돌파, 제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4,000원 돌파 확인하면서 AI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목요일날 말씀드리고 기술적 반등의 수익권에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정몽주연 후발주 테마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던 종목이고 부각을 안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 탄력적인 부분에서 한 번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면서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추천드리고 나서 그날 한 9% 정도 저가 고가 대비해서 한 9% 정도 수익이 나왔었죠. 대시세 급등하기 전에 바로 이제 저의 레이더에 좀 걸리면서 급등이 좀 나와줬었는데, 금요일에 사무실에 한 분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한국내화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좀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드렸는데, 이 한국내화가요 금요일에 한 10%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351선 공략은 지속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도 단기 급소에 매수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오늘부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은 이 한국내화가 말씀드리고 나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느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주시장에서 양아치스럽게 좀 더럽게 플레이하는 놈들이 좀 기관놈들인데, 이 기관놈들이 숨겨왔던 물량들을 주가가 오르면 조금씩 지금 패대기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6만 5천 정도 패대기 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기관 물량 개미가 개인들이 금요일날 전량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그리고 저의 리딩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 기관들 매도 못하게, 일단 매수는 보류, 매도는 빠르게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해서 아주 기관 투자자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박살을 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에 시황가 상한가에 들어간 이 AI 관련주들, 그리고 수익 실현하는 관점, 그리고 한국내화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오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그런 구간으로 정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몽준 의원의 조카 회사라면서 정몽준 태바 가운데 후발주자로 얘기하셨던 한국내와 이미 12% 수익이 난 상황이고 목표가도 도달했는데 오늘 매도 잡아보자 타이밍 얘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AI 관련주 이드코 대표님 리딩 따라 지난주 목요일에 매수하셨다면 오늘 제일바이오와 이글벳 각각 4,000원과 6,100원 돌파 여부를 보고 홀딩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드코 멘토님과 함께 상한가 팩토리 진행해봤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